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이 1.7% 오르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고용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빅테크 실적이 있었습니다. 1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35만 3천 명으로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가 18만 5천 명이니까 거의 2배가 올랐죠. 고용이 는다는 얘기는 경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고, 경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1월 실업률도 3.7% 완전 고용에 해당되고 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보다 0.6%, 전년비보다 4.5%가 늘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0.3% 증가, 4.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 평균 임금도 올랐다는 얘기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20% 수준이 됐고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에서 7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90%, 70%.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시장 때 미국에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로 봤어요. 근데 그 강한 고용지표 발표가 났는데 70%로 줄어드는 상황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12월달 발언했을 때는 7번까지 금리 인하가 나왔고 3%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2.25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1% 미만으로 금리 인하할 거다. 올해 0.75 정도. 그래서 3번 정도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상황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3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5월도 만만치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번 정도 하려면 스트레이트로 못하기 때문에 5월에 한 번, 5월이나 6월에 한 번 하고 7, 8월 중에 한 번 하고 마지막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의 3번 정도 할 겁니다. 왜냐면 11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 11월은 제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한 번 하고 7, 8월에 한 번 하고 5, 6월에 한 번 해야 딱 3번이 나옵니다. 연장으로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한 번 해놓고 보고 한 번 해놓고 보고 이렇게 되니까 3번 정도가 예상이 될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나스닥은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예상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상태에서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게 승인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20% 정도 폭등을 했고요. 또 아마존도 발표가 돼 실적이 좋아서 8%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준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고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고용 발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혼조세 비스무리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4시, 5시쯤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결국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준 상황이 됐고요. 미시건대 1월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69.7에서 79, 10포인트 올랐습니다. 2021년도 7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지금 실적이 올려주고 있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이 1월 F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무너뜨렸죠.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한테서는 제가 그 사람보다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지만 시장 관계자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중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연준 의장을 하면 세계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장이 진짜 갈짓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데이터와 정상적 내용에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얘기를 해버리는 상황은 안 된다고 봐야 한다는 해겠죠.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실적과 지표마저도 그걸 뒷받침해주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월달에 미국 시장 랠리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2월달에는 약간 약세장이 오를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2월은 좀 약세장이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는 다 필요 없고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시장이 꺾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건 더딜지 몰라도 꺾이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1.7%, 다우 0.35%. 나스닥이 드디어 죄송합니다. 나스닥이 드디어 신고가 갱신하죠. 신고가 갱신합니다. 종가상 최고가 38,000. 다우네요. 죄송합니다.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 신고가 했죠. 종가상으로 최고가가 됐습니다. 이틀 조정을 주고요. 이틀 상승으로 메워주는 모습이 아예 특징이죠. 그만큼 대기 매수자가 많다 뭐 이런 해석 되는 거죠. 네, 대기 매수자가 많고 재료에 민감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다우를 보시면 다우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종가에서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다우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기술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브텍스 중진료 유가를 계속 봐야 되죠. 임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가도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또 밀렸네요. 제가 박스권 얘기죠. $1하고 유가에 대해서 박스권을 제시했었는데 그 박스권 안쪽에서 살짝 돌파할 듯 하더니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밸류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달에 발표 예정이죠. 이달.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주말 내내 뉴스 보면 저 PBR 얘기가 나올 겁니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가 주가 순자산 비율. 요거 뉴스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거를 따진다 그러면 2배. 14만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현대차도 2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자산은 많은데 주가가 안 가는 종목이 전체의 67%가 넘습니다.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리만 가도 주가는 더블 스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2월달과 3월달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는데요.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과 ROE, 자기자본 이익률 이거에 대해서 상장사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를 시행하겠다. 와, 그러면 어디 높으면 어디 낮다 그러면 낮은 기업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그렇죠? 공고할 거, 공표를 공고할 거다. 그러니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발표하라 이거죠. 그런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발표하는 거에 대한 플러스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안 하면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상장지수 펀드 ETF로 도입해서 결국 뭐냐면 주가를 띄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국내장이 당분간 뭐 조정은 거의 어렵죠. 거의 딴 나라가 뭐 폭락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는 빠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피 외국인 대량 매수 지속 가능성.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왜냐하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안 사면 소용없죠. 근데 이틀 동안 벌써 3조 샀습니다. 얘는 지금 마지못해 사고 있는 거 느낌이죠. 왜냐면 계속 매도했어요. 매도했다가 근데 유지, 매도했다가 매수, 매도했다가 매수였거든요. 여기는 계속 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외국인이 정확하게 본 거죠.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날 길이 보이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급,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끝날 것 같냐는 거죠. 아닐 거라는 거죠. 계속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1월 3일부터 6조 샀는데 요 물량이 쇼커버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져 버렸죠. 3조가.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시장은 굉장히 강세 분위기 형성될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예측인 거니까요. 뭐 시장 상황을 더 봐야겠죠. 어쨌든 시장이 그동안 너무 암울한 모습이었는데 정부의 뭐 경기나 주식 부양의 의지가 시장에 와닿는 느낌이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